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2021 여름 SAT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치고 새로운 2021 가을 SAT 프로그램이 다가오는 10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4일 SAT 시험을 목표로 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의 스케줄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업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에는 수업 이외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수학, 영어 각각 2시간의 오피스 아워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스케줄은 웹사이트 snap-sat.com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혹은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게 되더라도 매번 수업의 녹화본이 메이크업 링크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놓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주말에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학생들 역시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주 혹은 8주 프로그램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6주와 8주의 유일한 차이점은 2주분의 수업을 더 듣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수업 내용 등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수학 부분은 제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 부분은 저희 강사진 중 한 명인 레이 킴 선생님께서 도맡아 수업을 진행해 주십니다. 레이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두 강사들의 샘플 강의 영상 링크들을 아래 설명란에 달아드릴 것이니 등록을 하시기 전에 꼭 자녀분과 함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저와 레이 선생님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 선생입니다. 이제 대학 원서를 코앞에 두고 대학 랭킹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의 내리는 좋은 대학이란 어떤 대학인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저는 US 뉴스 랭킹이 됐던 포브스 랭킹이 됐던 크게 랭킹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GG 인덱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포브스에서 특정한 학교 순위를 매길 때 쓰는 기준점인데 Grateful Graduates Index라고 해서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나중에 학교에 얼마만큼 기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따로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일단 화면으로 2019년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의 학교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표시된 7-year median gifts per full-time enrollment는 7년간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이 이 주어진 학교에 얼마만큼 기부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앙값의 금액이고 3-year average alumni participation rate는 3년 동안 이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GG 인덱스는 0점부터 100점 순위로 매겨진 것이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는 총 100점 만점에 100점부터 98점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대학들 중에 잘 알고 계시는 학교가 몇 개나 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포브스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출판 및 미디어 기업입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믿고 보는 잡지 중 하나이지요. 헌데 그러한 포브스에서 이런 기준점을 두고 이러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럼 이제 2022년 US 뉴스 컬리지 랭킹을 1위부터 10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따로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제외하면 1위부터 10위권에 겹치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단순한 랭킹이나 GG 인덱스 랭킹 이외로도 Best Colleges for Veterans, Best Undergraduate Teaching, Best Value Schools, Most Innovative Schools, Top Performers on Social Mobility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Social Mobility는 사회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랭킹으로 기준점을 잡으면 391개의 대학교들 중 1위가 UC Riverside, 2위가 UC Irvine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절대적인 순위의 개념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시대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랭킹에 얽매여 좋은 학교, 나쁜 학교를 판가름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보스턴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4학년 형이 본인 기숙사에 놀러오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선배님이신지라 주방도 함께 포함된 기숙사 방이었죠. 형이 제게 묻습니다. 스티븐, 밥 비빌 건데 좀 먹을래? 저는 흔쾌히 먹겠다고 했고 그 형은 무심한 듯 누가 봐도 밥솥에 60시간 이상 있었던 떡이 된 밥에 이게 계란 후라이인지 스크램블인지 모를 듯한 비주얼의 계란에 고추 참치 하나를 통째로 넣고 비벼서 저한테 반을 주었습니다. 그 한 입을 딱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눈에서 핑 눈물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먹어보는 그리운 집의 맛이었죠. 그 이후로 저도 제가 선배가 되면 후배들을 불러서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계기로 오늘날까지도 요리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엄청 비싼 한국 식당 이외에는 한국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해서 가난한 1학년 대학생에게 그 비빔밥은 정말 천국의 맛이었죠. 내가 다닐 대학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은 있는지, 학교 식당 음식은 맛이 괜찮은지, 주변에 놀거리는 있는지, 쇼핑이나 기분 전환하러 갈 만한 곳들이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여자 남자 비율은 어찌 되는지, 남자들은 잘생겼는지 여자들은 예쁜지, 또 인종별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규모는 얼마나 큰지, 주변에 다른 대학교들이 있는지, 내가 다니게 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잘한 선배들의 사례가 많은지, 기숙사는 널찍한지, 화장실은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공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러 가지 클럽 활동들은 많은지, 그 동네 날씨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여러분, 1년 학비가 7만 불이 넘는 훌륭한 사립학교에 가더라도 맨날 기숙사 방구석에 처박혀서 디스코드 켜놓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의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대학 생활도 의미 있게 할 것이고 하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그 행복의 연장선을 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던 간에 말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대학 선정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